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민 리더십과 관련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시민 리더십 5행이라고 제가 일단 해봤어요. 그래서 5행하면 5가지 행동해야 할 것이란 뜻의 준말로 정해봤어요.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실천 덕목을 정리한 것이지요. 그것을 자유문명국을 지향하는 우리 민주공화국에서는 항상 그 출발이 나입니다. 나가 도산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나라의 황제요. 또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의식의 표현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으로서 선진 문화를 구가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출발점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5가지 5행을 얘기할 때 나라는 말을 일부러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대화하는 나. 대화, 소통하는 나죠. 대화하는 나. 둘째가 주인의식이 있는 나. 셋째가 덕스러운 나. 넷째가 역사의식이 있는 나. 마지막으로 5번째, 솔선수범하는 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솔선수범이라는 것이 시민 리더십의 방점을 찍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행동과 실천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은 내가 먼저 주인으로서 앞장서 움직인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5번째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5가지 실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부족한 명실공히 선진국이라고 불릴만 할 때에 2%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부분, 채워가는 노력, 채워가는 실천의 내용으로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대화하는 나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맨 앞에 넣은 것은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앞장서서 강조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래 여러분 그 대선 후보들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 마음으로 참 안쓰러웠을 겁니다. 어쩌면 저렇게 번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참을성도 없고 급하고 남을 이렇게 막 힐난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지. 좀 차분하게 들어주는 것을 먼저 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급하지? 저게 질문인가? 하는 의구심을 아마 가지셨을 겁니다. 의구심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아마 텔레비를 보시면서 저 모습이 하도 훌륭하니 아이들아 와서 저것 좀 보거라 하는 생각을 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적어도 시민 리더십 차원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소통하고 말을 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잘남의 표현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공직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주인으로 계신 분들을 섬기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말을 정리하고 언어를 순화해서 나에게 일을 시킨 분들을 해서 섬김의 대상인 분들한테 서비스하는 겁니다. 공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러면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언어가 거칠어서야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데서는 이미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재단,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 할 때 거기에 핵심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 게 지역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사회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입니다. 이것은 나가, 즉 내가 생활하는 근거지가 바로 지역사회입니다. 이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합동하여 만든 것이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민주공화국을 더 건강하고 살기 좋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일에 먼저 뛰어든 것입니다. 저는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로 되는 영어로 하면 이 지역사회라는 것 속에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화할 줄 아는 나, 대화하는 나의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에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뭐가 있을까 할 때 영어에서 대화 내지는 소통 또는 말을 의미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와 마을, 촌락, 동네라는 의미의 커뮤니티라는 말이 똑같이 COM이라는 단어를 어근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과 우리말에 커뮤니케이션을 뜻하는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 말의 마을의 준말로 말이 또 있습니다. 말이 또 있죠. 새마을의 준말이 새말이고요. 들에 있는 마을의 준말이 들말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마을의 준말이 골말입니다. 거기도 그래요. 우리말 역시도 우리 언어에서도 순우리말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뜻하는 말과 빌리지 또는 커뮤니티를 뜻하는 마을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렇고 영어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커뮤니케이션, 소통, 대화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 한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우리말로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통한다? 말이 통하잖아요. 또 말이 통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마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요새 한참 우리가 인터넷 처음 시작할 때 누가 말을 했을 때 여기 댓글만 붙여도 금방 뭐가 형성됐다고 합니까? 커뮤니티가 형성된다고.
모든 공동체 형성의 바탕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든지 친한 어떤 학과라든지 무슨 친한 조직이든지 또는 우애가 넘치는 나라든지 해서 공통점은 그것을 구성하는 구성원들끼리 서로 대화가 순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또 공자도 나라의 기강이 제대로 서 있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명분이 제대로 서 있으면 언순, 사달 이런 말 했어요. 말이 순하게 흘러가고 사달,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양의 동서를 막느라. 어떤 경우든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는 언어가 흘러가야 합니다. 언어가 주거니 받거니 자연스럽게 교호해야 합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바로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대화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러져야 합니다. 적어도 어느 공직을 맡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어느 수준에서 이 대화와 소통에 아주 익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돼 있어야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닷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소통과 대화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만 보일까? 그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또 그거를 소재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는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주인으로서 꾸려나가는 책임 있는 나 한 개인들을 거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훈련시키고 다듬어가는 그 노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나라의 사정도 있었고 그럴 만한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이 있었던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멋지게 성장했고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지금부터 나부터 대화할 줄 아는 사람으로 되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필요한 우리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화하는 나. 보통 여러분 그러죠. 학교에서 요새는 애들 그 교육할 때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하면 안 돼. 토론식 교육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토론식 교육하면 안 됩니다. 토론식 교육을 하면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허점만 발견해서 공격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서로 대화하는 것부터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업도 대화의 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쭉 대학에서 있으면서 느낀 건데 어제도 제가 어떤 모임에서 유명 일간지의 대기자로 정년 퇴직한 후배가 있어서 옆에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학에 있을 때 되게
학기 초가 되면은 내 수업에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나하고 개인 면담 시간이 있으니 그때 찾아오도록 하거라 하면서 그 시간을 안내해 줍니다. 보통 저희 경우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되게 그 사이에는 선생님께 전화 안 하고 와도 됩니다. 그건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간에 제대로 찾아오는 애들을 못 봤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혹시 지금 자제분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그거 한번 귀띔해 주시라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려면 그 면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면 좋다. 아니 적어도 수업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생님 말하는 거 들어 메모만 하지 말고 꼭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우리 경우 심지어 언론인들도 무슨 기자회견 할 때 질문 하나 하면 어벙벙합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일상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씀 드리면 대화를 하는 생활이 이거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아는 거, 어디서 들은 거 막 떠들어야 되나? 아닙니다. 출발은 질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질문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개인 차원에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삶의 출발이 바로 질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는 습관이 아주 일상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혹시 그동안 나의 지난 생활 속에서 그런 면에 부족한 것은 없었나? 아니, 내가 기르고 있는 자식들이 그런 습관이 있을까? 한 번쯤 곰곰이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질문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들어야 합니다. 듣되 또 질문할 때 꼭 상대방 눈과 눈을 마주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서양 사람들은 서로 대화할 때 눈을 똑바로, 어떨 때 무서울 정도로 똑바로 쳐다보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한다. 라고 하면서 차이를 얘기하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도 정상적으로 그런데 훈련된 사람은 똑바로 정시를 하며 대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가는 겁니다.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것에 그렇지 않고 사람이 철렁할 때 있죠. 뭡니까? 외면당할 때. 시선을 주지 않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러면 평소의 소통과 대화는 바로 아이 콘택이라고 그러죠. 시선을 함께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할 때 뭘 좀 안다고 떠드는 게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듣는 겁니다. 아니, 질문하는 것. 저 산청에 가면 유명한 이 퇴계 이황 선생하고 쌍명을 이뤘던 남명 조시 선생의 사당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은 눈과 귀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 그냥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옵니다. 듣고 보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하는 행동은 눈과 귀에 가장 가까운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말하는 것은 최초의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비는 언어 훈련이 첫째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언행을 어떻게 다스려, 어떻게 절제하며, 어떻게 덕스럽게 할까의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그것이 부족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 주 선생님이. ABC 얘기했죠. ABC. C는 콘텐츠. 그죠? B는 뭡니까? behavior. A는 뭡니까? attitude. 태도. 태도와 행동의 핵심이 언행, 말하는 것에서 대부분 차지합니다. 언행, 몸의 버디랭귀지도 있죠. 말이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거기에서 그 태도가 보여집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이나 행동하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앞에 A, B가 어그러지면, 왜냐면 그 콘텐츠는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다 있거든. 그러면서는 그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저는 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의 중요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또는 그와 관련된 훈련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고,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 여러 가지 지혜들을 소셜 아트라고 합니다. 사회적 예술. 기계와 기가 부딪히면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을 그런 의미의 기계적인 뜻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익히는 그 관계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성숙해가는 데 필요한 기술. 그 중에서 이 대화와 관련된 지혜와 기술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우리 경험에서 보면 이러한 기술을 처세,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돈독한 인격의 훈련과 함께 공동체, 민주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그런 소셜 아트로서의 대화, 여기에 대한 생각이 골똘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그것이 훈련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하는 습관, 질문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주례하다가 이제 신혼부부들하고 또 인사하고 오면 이제 일부러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얘기합니다. 넥타이를 제가 아침에 차고 왔는데도 이제 보통 신혼 때는 이제 아내가 이제 골라주고 그러잖아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떤 때 보면 이제 바쁘다 보면 이제 내가 이제 고르잖아요. 그러면 고르다가도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택했지만. 여보, 이거 괜찮아? 맞는 것 같아? 또 배웅할 때, 현관에서 나올 때 배웅하잖아요, 서로. 저도 우리 집사람 나갈 때 꼭 배웅합니다. 할 때, 여보, 이 신발이 맞는 것 같아? 그냥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저도 좀 신혼 때부터 했으면 부부싸움 덜 했을 텐데. 철이 늦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그만 것부터 물어보는 훈련, 습관. 이게. 그럼 또 집사람은 또 브로치를 하나 했으면, 브로치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자기가 하죠, 물론. 그러나 관계는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화가 끊겨서 등이 돌리면 나만입니까? 그걸 가정에서 아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부부 사이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것이 꼭 부부 사이만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화할 줄 아는 나, 대화하는 나, 즉 민주 공동체의 주체로서, 주인으로서의
어떤 덕목이라고 할까요? 인격 훈련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첫 번째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소통인데 그 소통을 하는데 유용한 부분이 바로 대화, 아니 질문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해외 유학 가가지고요.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질문하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수업 시간에 질문해. 저는 유학 가서요. 보니까 외국 아이들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그냥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뭐 떠들고 그래. 지나고 보니까 내용도 별로 없어. 근데 우리는 문화 자체가 질문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학에. 그게. 그러니까 그건 꼭 뭐 그런 측면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민주공화국으로 된 지 벌써 1919년에 선포됐으니까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계속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끝끝내 그 자유와 민주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면서 나라를 일구어 가고 있잖아요. 이 속에 주체인 나도 멋진 인격으로 성숙하게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마땅히 그래야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시민 리더십의 5행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강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대화하는 나라고 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